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선물함 만드는 거 작업을 했는데요. 선물함 만드실 때는 뚜껑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밑에 통 부분하고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우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한 개의 선물 상자를 만드는 것을 진행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개의 선물 상자가 들어가 있는 서랍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드는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서랍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랍장 속에 끼워서 들어가는 서랍이 두 개 존재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작업한 내용들은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잘 응용하셔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들 설명드리고 이어서 오늘 하게 될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작업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때 작업했을 때 기능들 부분을 몇 가지 설명드리게 되면 일단 원통이나 하트나 그리고 별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거 관계없이 일단 똑같은 사이즈를 일단 먼저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두께를 벽의 두께를 2mm 정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이즈는 4mm 작은 사이즈로 해서 더 작은 걸 이용해서 구멍을 뚫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면 같은 경우에도 2mm 정도 두께를 놔두기 위해서 약간 띄워서 구멍을 뚫어줬죠. 그래서 홈을 파내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또 뚜껑도 똑같은 사이즈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뚜껑에 탁 끼우게 하기 위해서 약간 작은 사이즈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 줬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별표를 넣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추가로 하는 작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제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 복제라는 기능은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세이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 모델링한 결과물이 있는데 이 결과물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뭔가를 추가로 더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그것을 여기 보여주는 대시보드 화면에서 한쪽 구석에 있는 기어 그림 얘를 클릭을 해서 복제 기능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복제 기능을 쓰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에다가 뭐 추가로 더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복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팅크캐드 안에서 팅크캐드에서 여러분들이 무한정 작업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그 결과물들을 관리는 다 되고 있으니까 크게 고민 없이 일단 연습을 다양하게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팅크캐드 이용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서랍장과 서랍의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 만들기 시작을 해주시고요. 3D 디자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3D 디자인 들어가서 새롭게 작업할 수 있는 팅크캐드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하게 될 부분은 미리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같이 작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팁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선물함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런 팁들과 거의 유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진행하게 될 부분은 서랍과 서랍장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랍장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랍장 먼저 만들기 위해서 서랍장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요. 상자를 먼저 가져옵니다. 자, 상자 먼저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작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자의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 눈금자 도구를 가지고 옵니다.
자, 눈금자도 가지고 오고요. 자, 작업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사이즈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 50mm, 그리고 X축 50mm, 그리고 Z축은 60mm로 하겠습니다. 자, Y축 50mm, X축 50mm, Z축 60mm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X하고 Y, Z 값, 세 개의 값들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차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요 모양이 서랍장이 될 거예요. 서랍이 되는 건 아니고 서랍장이 될 거고, 요 서랍장 안에다가 이제 서랍을 넣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바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선물함 만들 때 선물함의 그 벽체 두께를 2mm 만들기 위해서 계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서랍장에다가 이제 서랍 사이즈만큼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만큼 이제 벽체 두께를 고려해서 파는 부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벽체 두께를 고려해서 파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벽체 두께를 앞에서 했던 선물함 만들 때하고 똑같이 해서 2mm로 계산을 하자면 여기 50mm 짜리의 X축 값에서 양쪽으로 2mm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상자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상자를 파란색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파란색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자, 그리고 이 파란색 상자에 X축, Y축, Z축 값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한쪽 벽, 그러니까 지금 Y축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쪽 벽에만 2mm 정도 여유가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뒤쪽 벽만 2mm 정도 여유가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벽 같은 경우에는 2mm씩 남아야 되기 때문에 약 한 4mm 정도 빠져있는 상자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 더 설명드리게 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에 구멍을 뚫을 겁니다. 서랍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서랍장에 구멍을 뚫을 텐데 벽체 두께를 2mm로 만들 거거든요. 벽 두께를 2mm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상자의 벽 두께 2mm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자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빨간색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자의 X축 값이 50mm잖아요. 그래서 50mm 여기다가 넣어서 빼야 되는 부분이니까 얘를 2mm 정도 양쪽에 빼게 되면 4mm를 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구멍을 뚫는 X축 값은 네, 46mm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자의 X축 값은 46mm로 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서랍이잖아요. 밀려서 들어가는 건데 딱 밀려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얘가 앞쪽 면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 면 벽체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앞쪽은 벽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Y축 값이 50mm인데 얘가 실제 뚫혀져야 될 부분은 뒤쪽 2mm를 남겨놓고 뚫혀져야 될 거니까 여기는 58mm로 하겠습니다. 58mm가 아니고요. 네. 이 상자의 Y축 값은 48mm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46mm 그리고 48mm 잡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상자를 이용을 해서 이 상자를 조금 더 구멍으로 만들 거거든요. 구멍을 만들어서 여기다 결합을 시켜서 빼게 되면은 서랍이 들어갈 수 있는 서랍장 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홈이 나오게 되는데 그 홈을 만드는데 벽체 두께를 2mm로 잡을 거예요. 2mm로 잡을 거고 2mm로 잡으려 그러면 결국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양쪽에 2mm, 2mm 하게 되면 X축각 같은 경우에는 4mm 빠지게 되니까 50mm에서 46mm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앞쪽은 벽제 길이가 똑같이 맞추면 좋겠지만 뒤쪽은 2mm 정도 벽제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Y축 값은 48mm로 했습니다. Z축 값은 그대로 20mm 남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요 스랍을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스랍을 두 개를 만들 거고 위에는 반 이렇게 홈 파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을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또 만들 거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 중에서 복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상자를 홈을 만들기 위한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복제 기능 눌러주고요. 자, 복제 기능 누르고 나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것 자체를 약간 위로 올리시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릴 때는 컨트롤 키하고 키보드 위쪽 아니면 마우스 사용하셔가지고 꼭지를 누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게 안 올라가게 되는데요. 올라가는 간격을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요게 두 번째 스랍이 되거든요. 맨 밑에가 첫 번째 스랍이고 여기가 두 번째 스랍이 되는데 맨 밑에 스랍하고 맨 위에 스랍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벽제 두께를 2mm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스랍하고 두 번째 스랍 사이의 간격도 2mm의 간격을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얘 지금 바닥이 0이잖아요. 바닥이 0인데 얘는 바닥이 20mm 두께보다 2mm 더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두께를 22mm 이렇게 두게 되면은 요 상자와 상자 사이는 2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모델링이 되는 거죠. 자, 얘는 20mm에 가 있고요. 얘는 바닥면이 22mm에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 더 위로 올려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컨트롤 D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다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위로 올리게 되면 이번에는 20, 46mm. 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보셨던 여기서 20mm, 0mm죠. 그리고 20mm 들어갔으니까 2mm 띄우게 되면 얘는 자, 20mm 띄워진 상태에 올라가도 22mm가 됩니다. 22mm 뜬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몇 mm가 돼야 될까요? 일단은 뜬 상태가 지금 여기에서도 여기 사이에 2mm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얘는 22mm입니다. 그리고 20mm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42mm가 되는 거죠. 42mm가 되는 거고 2mm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올라가야 될 높이는 42mm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43mm입니다. 43mm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면도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상자, 맨 밑에 상자 높이 20mm인 거 확인이 됐고요. 뭐 가로 세로는 다 똑같이 되어 있을 그대로 복사가 됐을 거고요. 바닥면에 0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상자 높이 20mm 확인이 됐고요. 바닥면에서 22mm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자 높이 20mm 확인이 됐고요. 여기 높이에서 22mm, 22mm 올라가서 그 위니까 44mm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이 세 개를 그룹화 시키십시오. 세 개를 다 선택을 해서 그룹. 조금 있다가 얘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을 거기 때문에 얘들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구멍을 뚫게 되면 세 개 다 구멍을 뚫히게 돼요. 구멍을 뚫히게 되는데 여기가 스랍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랍장 맨바닥 면도 2mm 정도의 두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 그룹되어 있는 구멍 상자 3개짜리를 다시 한번 2mm 띄우겠습니다. 한 번 더. 그룹되어 있는 이 상자 지금 3개가 그룹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선택했을 때 3개가 다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룹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를 2mm 위로 띄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확인 한번 더 해볼게요. 이 상자하고요. 옆에 우리가 빨간색 상자 갖다 놓은 것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약 한 2mm 정도 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2mm 정도 떠 있는 이 전체 상자의 사이즈는 64mm 나옵니다. 그리고 X축은 46mm, 그리고 Y축은 48mm. 이상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없다 싶으시면 이제 지금 방금 작업했던 요 세 개의 상자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는 용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멍을 뚫는 용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위치만 맞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빨간색 상자하고 정렬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렬을 해서 앞쪽에서 서랍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서랍장을 만드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 투명 상자 3개짜리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빨간 상자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2개를 다 선택이 됐겠죠?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정렬 도구 사용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렬 도구 사용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X축 값은 중간을 해주시고요. X축 값 중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Y축 값입니다. Z축 값은 손대지 마시고요. Y축 값은 맨 앞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투명으로 만들었던 요 세 개의 상자가 빨간색 상자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지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 상자에 남는 부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렇게 남게 되고 맨 아래쪽에도 약 한 2mm 정도 두께의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벽체가 만들어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벽체 칸, 양쪽 벽체 칸 만들어지는 게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상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얘들을 다시 한번 마우스로 쭉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 자,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랍장이 일단 만들어졌죠. 서랍장이 만들어졌고요. 이 서랍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 서랍장에다가 끼울 수 있는 서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랍장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서랍에 끼울 수 있는 서랍장에 끼울 수 있는 서랍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약간 한쪽으로 살짝 밀어놓고요. 자, 이번에는 서랍장을 만들 텐데요. 조금 전에 구멍 뚫을 때 구멍의 사이즈를 Y축 값은 48mm, 그리고 X축 값은 46mm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Z축 값은 20mm짜리 상자였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꽉 끼우고 싶으면은 0.5mm 정도 공차를 주면 될 것 같고, 약간 슬라이딩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싶으면 약 한 1mm 정도 사이즈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작업할 부분은 안쪽에 들어가야 될 서랍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 서랍을 만드실 때는 지금 여기 구멍 뚫어준 구멍의 크기 있죠. 구멍의 크기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Y축값 48, X축값 46, 그리고 Z축값은 32가 되겠습니다. Z축값 20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Y축값은 48, X축값은 46, 그 다음에 Z축값은 20이 되겠습니다. 요것보다 1mm씩만 작게 만들어서 서랍을 만들게 되면 서랍장 안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랍장에다가 서랍을 만들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이즈를 고려를 하셔가지고요. 약 한 1mm씩 작은 형태로만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자 선택해 주시고요. 자,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이 상자의 사이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서랍장에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Y축 값은 아까 여기 구멍 뚫었을 때, 여기 저 투명으로 만들었던 상자의 사이즈가 48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구멍이 48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1짝은 47로 하겠습니다. Y축 값은 47.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 값의 거리를 46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얘는 45로 하겠습니다. 45. 자, 그리고 Z축 값 같은 경우에는 20을 해줬습니다. 20을 하게 되면 꽉 끼거나 아니면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19로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스랍을 만들 거예요. 스랍을 만들 건데요. 자, 스랍을 지금 이 상태에서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도 좋겠지만은 여기 그 모서리 부분들이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어요. 각져 있잖아요. 각져 있게 되면 밀어 넣을 때 살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일단은 끝부분의 반지름을 먼저 1 정도로 해서 살짝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 자, 1 정도만 해서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스랍을 만드시는데 이 스랍의 두께 자체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상자 덩어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속이 파져 있어야 되니까 요것보다 조금 작은 이 벽지 두께를 2mm로 잡는 양쪽에 뭐 2mm 잡는다 그러면 4mm, 1mm 잡는다 그러면 2mm 정도 작은 형태의 상자를 이쪽에다가 먼저 밀어 넣고요. 그리고 하고 그 상자를 그대로 복제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여기다가 파는 작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단 똑같은 사이즈의 상자를 먼저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 컨트롤 D 눌렀고요.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위쪽으로 눌러서 얘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지죠. 자, 지금은 얘 자체를 어떻게 정렬하기보다는 밑에 올려 있는 상자에다가 얘를 약간 작게 만들어서 얘를 파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파내는 목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만 올리십시오. 위로만 올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자의 사이즈를 벽지 두께를 1mm로 했을 경우에는 양쪽에 1mm니까 2mm만 빼면 될 것 같고요. 벽지 두께를 2mm로 했을 경우에는 양쪽에 2mm씩 빼면 되거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일단은 그 Y축 값은 47입니다. 그죠? 47인데 얘를 4mm 빼게 되면 43mm가 되겠죠. 43. 그 다음에 X축 값은 45가 되어 있는데 얘는 4를 빼게 되면 41이 됩니다. 41.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중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정렬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상자하고 큰 상자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중간 정렬해서 Y축값 중간, X축값 중간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만들 상자에 대해서 두께도 2mm로, 바닥면 두께도 2mm로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구멍을 뚫을 상자가 지금 높이가 23mm 되어 있는데요. 얘를 2mm로 바꿔버리게 되면 쑥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서 요 위에 있는 상자를 선택을 해서 구멍으로 만들고요. 구멍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밑바닥으로 2mm 정도 떨어져 있는 구멍 상자가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예상하시겠습니다만은 요 두 상자를 결합을 시켜버리게 되면 속이 파져 있는 상자가 나오게 되죠. 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룹화. 자, 그룹화 시키고 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속이 파져 있는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속이 파져 있는 상자가 나왔고요. 이 상자는 뭐 대충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은 얘가 이제 색깔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될지만 미리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는 일단 파란색으로 살짝 바꾸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살짝 바꾸고요. 얘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해서
Shift 키 눌러서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중간 정렬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앞쪽으로 정렬을 해주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얘를 지금 바닥면에서 2mm 띄우겠습니다. 잠시만요. 얘만 바닥면에서 2mm 띄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상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겹치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약간 여유가 있죠.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밀어넣고 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꽉 끼게 만들고 싶으시면 0.5mm 좀 더 크게 만들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 상자를 선택을 해서 투명으로 만들어 놓고요. 보게 되면 얘가 여기 뒤쪽까지 들어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여유가 있게 1mm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 상자의 사이즈에다가 X축, Y축, Z축에다가 약간 0.5mm 정도 더해 보이십시오. 그래서 47.5, 45.5, 19.5 하시게 되면 조금 꽉 끼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요 정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나중에 스랍을 만들고 후출해 했을 때 나중에 스포트 같은 게 끼어서 꽉 끼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을 했고요.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얘를 잠시 빼고 여기 스랍장 같은 경우에는 스랍이 끼고 나면은 스랍을 또 이렇게 손으로 잡고 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스랍장에 손잡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랍장에 손잡이를 만드는데 손잡이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하트를 갖다 붙여서 하트를 이렇게 쭉 튀어나오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별을 갖다 붙이게 되면 별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별 날개가 있으니까 그 별 날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계없이 자,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게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약간 길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용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다이아몬드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 도구 사용해 주시고요. 작업 평면 도구 앞쪽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아몬드 작업 평면 도구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사이즈는 앞에 이렇게 보시는 사이즈 대충 고려하셔가지고 이 상자의 사이즈보다 조금만 작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보여지는 대로 지금 요거 같으면 이제 평면이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개체의 사이즈를 이제 정한다면 이 상태에서 Y축 값은 지금 여기는 한 17 정도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X축 값도 17 그리고 Z축 값은 15 정도로 늘려가지고 15 정도 늘리고요. 얘가 손잡이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작업 평면을 바꾸고 나서 이 다이아몬드를 안쪽으로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가 돼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어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손잡이하고 그리고 여기에 스랍장하고 이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한 개의 덩어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혹시 정렬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렬 도구 사용해서 네, X축 쪽만 중간 정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조그맣게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손잡이가 된 걸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다이아몬드 혹시 반지가 들어갈려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Z축도 중간 정렬.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 형태의 스랍을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여기 저기 여러분들 선물 상자로 만들 때는 꼭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주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저는 못하고 있지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손잡이까지 다 만드셨으면 이 상자하고 다이아몬드 손잡이 들어가 있는 요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룹을 시킵니다. 그룹. 자, 그룹 됐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스랍을 일단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모델링 끝까지 한번 해보는데요. 여기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서 두 번째 스랍용으로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있는 용도로 얘를 그냥 복사만 하면 될 것 같죠? 자, 선택을 해서 Ctrl C, Ctrl V. 자,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줬습니다. 복사를 해줬고요. 네, 일단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 두 개 만들어진 애를 여기다가 한번 끼워 볼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일단은 얘네 스랍을 선택을 해주고요. 일단 뭐 키보드를 이용해서 옮겨볼까요? 네, 이렇게 키보드 이용해서 하나, 둘 이렇게 옮겨보시고 네, 안쪽으로 들어간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혹시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옮기고 있는 모양이 약간 좀 어설프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렬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한 번에 옮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렬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한 번에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두 번째에도 자, 이렇게 옮겨서 자, 이렇게 조금 더 이쪽으로 가게 해주고요. 네. 여기 똑같은 위치에 가게 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위로 올리게 되면 위쪽 스랍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스랍 두 개가 들어갔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맨 윗칸 같은 경우에는요. 스랍을 넣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뭔가를 얹어 놓는 그런 용도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벽재가 이렇게 다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여기는 상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깎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상자를 먼저 하나 가지고 오고요. 상자를 먼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자의 사이즈는 어차피 여기 자르는 용도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무한으로 늘려도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요구하는 것만 맞춰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늘려주시고 두께도 조금 더 늘려주시고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를 구멍으로 만들고 놨어요. 자, 측면으로 들어가서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로 쭉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을 좀 가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앞쪽을 약간 비스듬하게 깎아줄 용도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비스듬하게 깎을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살짝 기울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 이 정도? 너무 많이 기울였나요? 이 정도로 기울여주고요. 자,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앞에 있는 스랍이 안 다치게 앞으로 조금 빼주고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 더. 네, 이 정도. 자, 한번 볼게요. 어디가 잘리는지. 조금만 더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네. 약간 덜 기울였어야 됐는데,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빨간색 상자하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투명 상자 선택을 해서 그룹. 이렇게 하게 되면 살짝 앞으로 조금 이렇게 파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상자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위쪽에는 뭐 얹어놓는 용도로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앞에 있는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아몬드 형태의 스랍을 하나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넣는 한쪽 칸, 네, 한쪽 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얘도 이제 두 번째 보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또 칸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모델링은 끝났어요.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모델링은 끝났는데 얘를 실제 출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출력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출력을 하는데 앞에서 우리 상자를 만들어서 하트 모양의 선물 상자나 그리고 원통 모양의 선물 상자, 그런 선물 상자를 만들었을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모델링은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로 모델링을 하지만 실제 출력을 할 때는 출력하는 걸 고려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도 서랍장도 지금 이렇게 모델링을 하지만 실제로 얘를 출력하는 용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STL 파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STL 파일 보낼 때는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들을 지금 다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요. 서랍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얘가 바닥에 내려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얘가 2mm 떠 있기 때문에 바닥면에서 2mm 떠 있잖아요. 바닥면에서 2mm 떠 있는 이 때문에 또 바닥면에다가 2mm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면 하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이용해서 옮겨가지고 마우스 이용해서 옮기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옮기시고 또 바닥면에다가 2mm 되어 있는 것을 0mm로 해줘가지고 바닥면에 붙이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자 2개.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출력하기 위해서 작업이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일 부분 뭐냐면 이 그 서랍장인데요. 이 장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안쪽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부분들이 요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쪽에 다 스포트가 차진다고. 스포트가 차지게 되는데 이렇게 스포트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생산성에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스포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스포트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안쪽 스포트 제거는 조금 더 귀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 자체를 출력을 할 때 아예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각도를 틀어버리겠습니다. 자, 각도를 90도, 10도. 자, 이렇게 틀어버리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요. 이렇게 위쪽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스포트가 전혀 없이 나오게 됩니다. 스포트 전혀 없이 2mm짜리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닥면에다가 붙이는 작업만 바닥면에 붙이는 작업만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5mm 되어 있는 것을 0mm 이렇게 하게 되면 바닥면에 3개를 다 붙였어요. 자, 바닥면에 3개를 다 붙였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부품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출력할 경우에는 이 전체 사이즈 자체가 크게 별로 크질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60, 45, 얘도 똑같겠죠? 60, 45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50, 60 나오게 되는데, 한 번에 다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전체를 다 한 개의 그룹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다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룹화. 자, 이렇게 그룹화를 하고 나면 얘는 다 똑같은 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STL 파일 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요거 이대로 그냥 STL 파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트의 필라멘트가 소재가 되는 필라멘트가 한 색깔입니다. 한 색깔이기 때문에 그냥 한 색깔로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흰색으로 출력을 하고 나서 색깔을 따로 칠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굳이 또 뭐 구분하신다 그러면 서랍을 뭐 노란색으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서랍장은 따로 출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끼우는 방법으로 뭐 쓰시는 것도 출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예. 어쨌든 우리가 잉크젯 프린트기처럼
칼라 색깔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색깔을 CMYK 색깔이 나와서 쓰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단색으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불편하고요. 일단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모델링 하는 걸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은 서랍장으로 해주시고요. 서랍장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작업한 내용이 대시보드에 저장이 되잖아요. 대시보드에 저장이 되는데 작업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걸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크캐드 들어가 주시고요. 대시보드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랍장 작업은 끝났습니다. 서랍장의 작업은 끝났는데 이 서랍장 작업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설명을 좀 추가를 해드리고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팅크캐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들도 클라우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오토데스크사에서 공유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컨텐츠, 내지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도 이 팅크캐드라는 공간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내가 고생해서 만든 거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보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공유를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든 컨텐츠를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내가 환영을 하니까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유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팅크캐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공유된 결과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처럼 팅크캐드에서 공유가 되어서 컨텐츠에도 수익을 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다 보면 제가 만들어서 공유해 놓은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팅크캐드 하면 대시보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요. 팅크캐드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컨텐츠를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시는 팅크캐드 화면 오른쪽 위쪽에 가시게 되면 돋보기 모양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돋보기 모양 그림을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하시고 나면 3D 디자인 검색 등이라고 제목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마우스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정성호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제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본인 이름 넣지 마시고요. 일단 제 이름만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성호라고 검색하시고 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동안에 올렸던 컨텐츠, 네, 그 다음에 예전에도 제가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뜰 겁니다. 자, 혹시 또 관심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무기라고 해볼게요, 무기. 네. 자, 애기들이 만들어 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들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무기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물들도 있죠.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 그루트? 그루트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 그루트는 마블 게임에서 나왔던 아주 귀여운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루트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그루트도 있어요. 있고요.
혹시 이 그루트를 내가 가지고 와서 변형시킬 수 있을까? 당연합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루트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루트 가지고 와서 메시지 이렇게 나옵니다. 복사하여 편집.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복사해서 편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복사의 편집 누르는 이 순간 이 그루트는 내 계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계정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제부터는 내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거고 여기다가 현재 이 그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루트 모양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구멍 같은 걸 더 뚫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형들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만의 그루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하다못해 여기다가 자기 이름표를 더 붙인다든지 해서 뭐 그루트 정성호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일단 편집할 수 있다,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져온 카피 오브 글루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글루트만 놔두고 카피 오브를 지워버리고요. 이름을 카피 오브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제 이름 그냥 정성호라고 넣겠습니다. 한글로 정성호, 글루트 정성호라고 해주고요. 자, 여기다가는 텍스트로 옆에다가 제 이름 하나만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로 자, 여기다가 정성호. 자, 이렇게 해도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모델링 하나 완성이 된 거죠. 자, 해서 대시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작업하셨던 내용이나 방금 제가 가져온 거잖아요. 이거는 글루트를 가져온 건데 이렇게 가져온 것 자체가 그러면은 내 거는 지금 놔둔 상태에서 그대로 또 공개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개된 게 아닙니다. 내 거는 내가 공개를 해야만 공개된 걸로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스라짝 저하고 똑같이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만드셨으면 그 스라장을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라장 옆에 있는 기하 그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성 자, 그리고 디자인 이름에 스라장 되어 있는데 스라장에다가 띄우고 포항대학교라고 해주시고요. 띄우고 본인 이름 넣겠습니다. 저는 정성호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고 계정 정보 보호해 보시게 되면 이것 자체를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개라고 해 주십시오. 공개.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변경사항 저장.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일단 요 서랍장이라는 자료는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된 거고 자, 이제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 들어가서 서랍장 그다음에 정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아직까지 저렇게 등록은 안 된 것 같은데, 네. 앞에 작업했던 여러 가지 친구분들의 서랍장들이 이렇게 벌써 들어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네, 학교 정수, 네, 서랍장 포항대학교 정수고 하니까, 네, 제가 작업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등록했던 것들이 나오네요. 네. 여러분들 이름도 여러분들 거 검색하셔가지고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제가 공통적으로 포항대학교, 서랍장 포항대학교 정수하라고 했는데요. 차후에 제가 검색을 서랍장 포항대학교 이렇게 딱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랍장 포항대학교 자기 이름 나와 있으면 제가 시키는 대로 작업하신 게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은 방금 작업했던 서랍장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 작업을 했을 때는 자료를 내가 받는 것도 있겠지만 내 자료를 남들한테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